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우리 사관학교 기출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출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미 한 번 이상씩 아마 봤을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포인트 위주로 좀 어떻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치동 스카이프스 교육의 영어연구소장 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볼 때 사실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살펴봤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어쨌든 기출문제를 보면서 출제원들이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문제 출제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 우리 어법 문제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법 문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1번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답은 여기서 2번이에요. 이 어법 문제에서 답은 2번이고요. 지난번에 우리 어법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여기 수동태가 나오잖아요. can be about. 그쵸? 수동태가 나왔을 때, 주어, 동사, PP 형태가 나왔을 때, 이거는 불완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이 문장 자체는. 그래서 여기 앞에 which가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문제 유형이 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가지고 관계대명사가 쓰여야 되는지 다른 걸 써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 유형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답을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는. 뭐 그래도 우리 기출문제니까 좀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은 자, 1번 여기 it이 나왔는데 it이 나오면 여러분들 뭘 판단해 봐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그래서 얘가 나오면은 그 대명사인 경우에는 아까도 우리 그러니까 매번 얘기하는 건데 이게 수제라 그랬잖아요. 대명이는 수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지금 뭐 혹시 처음 온 학생 무슨 말인지 몰라도 대명이는 수제다. 대명사는 수제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자, 수일치 여부랑 제기대명사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 제기대명사 쓸 상황은 아니고 어차피 주체랑 개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지금 얘는 그냥 얘가 뭘 가리키는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머니를 가리키니까 단수로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1번은 전혀 이상이 없고요. 동그라미 3번.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는 지금 투부정사로 쓰였죠. 투부정사로 쓰였고 얘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부정사라는 거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죠.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준동사에 밑줄 쳐져 있다. 그럼 뭘 판단해 보라 그랬어요? 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쵸? 예. 근데 여기서 뭐 동사로 바꿀 필요가 없죠. 여기는 지금. 자, 그래서 이미 앞에서 주된 서술어 역할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문장, 보다 보면은, 자, 이렇게. 여기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주어, 동사, 부어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뭐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준동사가 뭐 이상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 그래서 3번도 올바르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자, 5번 한번 보실게요. 5번. 자, 얘는 지금 4번 먼저 볼게요. 4번은 볼 필요도 없긴 한데 사실은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얘는 지금 이때 용법이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 용법이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대비되는 애가 누구예요? what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만 여러분들 판단을 해보세요. 예, 거의 대부분 what이랑 이제 that을 대비시켜서 문제를 만드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땐 용법으로 썼기 때문에 뭐 생각할 게 없어요. 이건 지금. 예, 그래서 쉽게 그냥 4번은 맞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랑 4번 보기는 실제로 뭐 답으로 고르라고 낸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보기를 만들려고 낸 보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는 그런 보기고요. 자, 5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동사는 뭘 판단해 봐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동수, 동준이. 예. 근데 어차피 여기 대절이 와야 되니까 그 준동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일치 여부만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 선행사가 지금 purpose예요. 그렇죠? 예. 단수니까 트랜센드 S가 붙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 다 맞았고요. 2번, 얘가
which가 쓰이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쓰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문제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나왔을 때 그냥 단번에 답이 보여주셔야 돼요. 예, 그 정도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뭐 쉽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 이런 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실게요. 자, 2번 문제에서는, 자, A번 같은 경우에, 아니, 그 좀 전에 준동사가 돼 있으면은 뭐 동사랑 대비하는 것만 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은 얘가 사실은 동준이 문제라기보다는 얘는 정확하게 병렬이 문제예요, 병렬이 문제. 네, 병렬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그 얘랑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얘랑 맞춰줘야 되는 거, 형태를. 그래서 플레이싱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뭐 비교를 해야 되니까 compare A with B, A랑 B가 형태가 같아야 되니까 뭐 플레이싱을 쓰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요거 A번은 그렇게 해서 빠르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B번 보시게 되면은 얘가 누굴 가리킨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어차피 제기되면서 쓸 상황은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어차피 얘 둘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얘가 누굴 가리키는 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초콜릿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 노우즈를 쓴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쉽게 노우즈를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주어가 누군지를 보면은 리서처스잖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 그냥 쓰면 되는 상황이고 수동으로 쓸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뒤에 목적어도 있기 때문에 디스커버 뒤에 대절이 목적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디스커버 그냥 능동 형태로 쓰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3번 네,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자, 3번 문제. 자, 여기서는 지금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는데 사실은 보시다 보면은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크러스트는 뭐예요, 여러분들? 뭐 바삭거리는 거? 지각이에요, 지각. 네. 지각 얘기하는 거고요. slowly oxidize.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대비되는 상황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only if. 그쵸? 여기는 지금 never accumulate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축적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축적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거. 슬로우 하다면 축적이 또 안 되겠죠. 지금 더 빨라야지 축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faster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앞뒤가 지금 다른 상황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이 문구를 여기 앞에 나오는 문장이랑 뒤에 나오는 문장이 다른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도 답을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뒤에 어큐뮬레이트 된다고 하는데 슬로우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한다는 거죠. 출제위원들이. 자, 4번은 넘어가고요. 자,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예, 5번 문제. 자, 자, 5번 문제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도. 예, 왜 그러냐면 문제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약간은 좀 이렇게, 정보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쭉 보시다 보면은, 자, 자,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자, 여기 일단 이런 거 나오면은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 또 주목하셔야 돼요. Then we might see that habits need training to strengthen them. 자, 요거만 봐도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답을 고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고, 그것들을 이제 강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다 보면은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면은, 자, but 다음에 if절이 나오면은 그 뒤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거는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but 다음에 뭐 이렇게 if절 나오면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 이런 식으로 명령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좀 체크를 하세요. 네. 후반부에 명령문이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build your habits strong right from the beginning. 자,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기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캐치를 하시고, 요거를 조합해서 이제 2번이라는 보기를 찾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완벽하게
매칭이 되지는 않아요.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정보가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조합해서 보기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나와 있는 vulnerable 이런 단어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사소하지만은 그래도 뭐 지금 여기서는 주어졌지만은 그래도 이런 단어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하셨다가 어휘는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해설지를 다 드릴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최소한 우리 기출문제 나왔던 단어들은 여러분들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 좀 정리하시고 또 우리 지금 다루는 지문들 위주로 다시 한번 좀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실게요. 6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여기 역접에 연결어 나오면 중요하다는 얘기를 너무 여러 번 했었어요, 쌤이. 그쵸? 근데 여기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자, 보시다 보면은, 자, 여기 쭉 내려가다가, 자, 여기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네, 여기 나왔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역접의 연결어는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좀 체크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그 두 번째 나오는 저기 역접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잠깐만요. 이게 지금 계속 떠 있는데, 예. 요거를 좀 없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자,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예. 최상급에다 좀 표시를 해보세요. 예. 이런 표현 나오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영어에서 최상급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핵심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예, 지금 이게 5번, 6번 문제는 수능에 22번에 나오는 그런 그 유형이잖아요. 요지를 찾는 문제. 예, 그래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핵심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최상급을 썼을 때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게 약간 혼동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좀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It simply does not occur to the typical person that. 자, 요거 일반적인 전형적인 사람들한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잘 깨닫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자, that satisfaction can best be gained.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나레이 법비가 나왔어요. 네, 나레이 법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나레이 법비 나오면 어디가 중요해요? 당연히 B가 중요해요. 네, 그 B가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당연하겠죠. 자, 뒤에를 보실게요. selectively suppressing or eradicating our desires. 자, 그래서 뭐 suppressing은 억누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eradicating은 그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거하다는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글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좀 전에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우연이 아니라고 봐야죠, 사실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다는 거죠. 요것도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요거 조합을 해보면 당연히 답이 쉽게 보이죠. 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자, suppressing, eradicating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어떤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controlling이라는 단어로 합쳐준 거예요. 두 가지 개념을. 그 다음에 ignore는 당연히 dismiss가 된 거고요.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예. suppress, eradicating 이렇게 두 개가 컨트롤링으로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답이 매칭이 되는 거죠. 요 연습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요거 잘하는 학생들은 결국에는 시험을 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보기에 나와 있는 정답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컨트롤링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써준 거는 서프레싱과 이레디케이팅을 합친 거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죠. 사실 이 문제도.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여러분들 분석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9번 문제. 9번 문제. 자, 여기서는 일단, 쭉 가시다가, 되게 얘도 단순한 문제예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죠. 자, 여기 intertwined. Social and biological evolution thus intertwined. 서로 관련이 된다는 얘기예요. Ensuring the success of the gentler ones. 자, gentle ones의 어떤 성공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더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서로 관련돼서. 여기 쭉 가다가 순접의 연결어가 이렇게 나왔을 때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핵심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지금 지문이 짜여져 있고요. 자, thus. 그래서 맨 마지막에 gentler ones가 지금 성공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진화 과정에서 성공을 했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victors로 받아준 거죠. 그래서 보기를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매칭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볼루셔너리 원은 여기 이 글의 내용 자체가 이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이렇게 온 거고. 이렇게 그대로 단어로 써주면은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쉬운 문제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매칭시키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10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여기서는 쭉 가시다가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10번 문제에서는 얘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은 소재가 크레딧 카드라는 거는 여러분들 앞부분에 워낙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뭐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다 보면은, 자, 이게 우리 인과관계 얘기할 때 원인과 결과가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결과가 중요하다 그랬죠. Resulting in the elevation of impulsive, consuming instinct over the careful evaluation of the wisdom of such consumption.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자,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그랬어요? 자, 일단은 result라는 단어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는. 자, in과 from. from이 나오면 뒤에 원이 나오고요. in이 나오면 뒤에 결과가 나오죠. 요거는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뒤에 나온 게 결과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요? The elevation of impulsive consuming instinct. 자, 충동적인 어떤 소비 본능을 올렸대요. 고조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조장하다 이런 단어로 매칭이 돼요.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fostering. 요게 이제 엘리베이션이 되는 거죠. 자, 높였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렇죠? 이렇게 조장하다라는 단어로 지금 매칭이 되고요. impulsive. 얘는 어떤 단어로 매칭이 돼요? 이렇게 매칭이 되죠. instant. 그쵸? 충동적인, 즉각적인 뭐 이렇게 어떤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소비, 문화 이런 걸 조장했다는 얘기예요. 그 소재가 되는 건 크레딧 카드고요. 그래서 답을 찾는 거는 되게 단순하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 논리 구조를 계속 떠올리시면서 어디에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지 떠올려보는 연습을 좀 계속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논리 구조,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보세요. 그러면은 그 구조 중에 어쨌든 한 가지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들어있으면은 확실히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할 텐데, 이렇게 이 정도 속도감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시다. 13번. 자, 13번에서는, 자, 여기서 똑같아요. 지금 패턴이 일부러 이런 거를 쌤이 이제 좀 보여주는 거예요. 패턴이 지금 똑같아요, 지금. 자, 가다가, 자, 어디서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자, 여기. 자,
얘 있잖아요. So you have to. 자, 이런 표현 나오면은 topic sentence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랬죠. 예. So you have to 자, respect her extra abilities and tune back into 자, 그 다음에 여기 최대한 많이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튠백 해야 된다. 자, 튠백 인투 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여기 중요하게 작용하는 키워드가 뭐예요? 얘네 둘이죠. 네. 이 부분이 나오면은 토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있어요? 자, instinct, 그 다음에 intuition이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tune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뭐 정확하게 뭐 툰백 인투라는 말을 못 갖다고 하더라도 tune이라는 단어 나오면은 뭔가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이 단어들을 밑에서 그대로 보기로 만들어줬죠. 예, 그래서 instinct, intuition.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대로 나왔죠. 한국어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좀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야 된다잖아요. 예. 아니 그대로 나왔잖아요. respect 나왔고, 그쵸? 예, 여기 나왔고, instinct, intuition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뭐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빨리 푸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타임 어택이 그러니까 타임 어택이 심한 어떤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기 때문에 이런 거 빠르게 찾는 연습 다시 한번 좀 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네, 15번 문제.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푸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문제들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문들이고요.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패턴이 쭉 가시다가 자, 거짓말같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So what we are doing in fact 여기서부터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는데 자, 쭉 가시다가 to a great extent. 그냥 이건 강조해주는 부사 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얘네 그냥 앞뒤로 그냥 끊어서, 얘들 그냥 모르겠으면 매우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우리. 예. 자, 그래서 가시다 보면은 우리의 목표가, 자, 나와요. 자.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은, 자. 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목표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자, 뭐가 되냐 하면은, 자, becomes 다음에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걸 찾아야 되는데, our aim to become more,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요거를 찾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좀 전에 그 so로 시작하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보시다 보면은, 자, 요거 at birth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분명히 뭔가 태어나는 거랑 관계가 있어요. 요거까지는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보기 중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이 이런 문제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게 보기를 보면은 약간 이게 다 정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글의 특징이 약간 그래요. 그렇죠. 뭔가 다 좋은 말인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위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given to us at birth. 요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표시를 좀 정확하게 해볼게요. 요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어휘를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어휘 책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어근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어근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휘책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런 책이 되게 좋아요. 이럴 때 위력을 발휘하죠. 자, 내추럴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 이 NAT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어떤 어근인지 혹시 아는 학생 있어요? 요게? 요렇게 써 있으면은, 요런 게 들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단어 아시죠? 지난번에 나왔던 거. 요거 나겠죠, 이거? 예.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내추럴이 나왔는데, 똑같이 NAT라는 어떤 어근을 가지고 이 단어들이 나온 거예요. 예. NAT라는 거는,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게 들어있으면은 앞뒤로 뭐 붙어도 상관없고, 뭐 어디로 붙어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런 게 들어있으면 태어나는 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태어나는 거.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바로 위에 given to us at birth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 예. 그래서 내추럴이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공부를 어휘를 그런 식으로 충실히 한 학생은 굉장히 쉽게 푸는 문제고요. 안 그러면 이게 왜 내추럴 되는지를 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쌤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되게 단순한 문제인 것 같지만은 핵심은 금방 찾았는데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약간 그런 문제 유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여기는 뭐 모르는 단어 없죠,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고, 그리고 그래도 좀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게 왜 내추럴인가. 예.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출제 위원들이 이런 걸 노린 거죠. 이런 학생들이 좀 유리하게 문제를 출제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1번 내추럴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보실게요. 자, 17번. 자, 17번에서는 좀 특이한 유형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if절, 여기 이 네 줄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가, 밑에가 이제 예시 부연이에요. 네, 이런 거. 고유명사 나오면 뭐 예시 부연이라 그랬잖아요.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전에 나오는 그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자, dissertation 전까지가 중요하게 작용해요. 근데 거기가 핵심 내용이 되는 게 if절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핵심 내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f절이 지금 두 개가 나오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어떤 핵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f절을 읽어보면은 그 맨 위에 나와 있는 그 빈칸이 들어있는 그 문장이 핵심 문장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 부연인 경우에 예시 부연이 나오는 경우에 똑같이 다 예시 부연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시 부연 중에서 어떤 종합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if절까지를 다 합쳐서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if절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시 부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게 또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한데 if절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뭐 예시 부연으로 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 이거를 읽어보면은 지금 컴페어 한다는 거 알잖아요. compare the numbers. 그렇죠? 숫자 지금 비교해가지고 공격자가 많을 때, 수비자가 많을 때 단순히 비교하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그래도 좀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약간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건데, 자, topic sentence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뭐 예시 부연 이런 경우에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예시 부연처럼 보이지만은 재진술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생긴 거는 if절인데 재진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힌트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 거죠. 재진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논리구조 설명하면서 재진술은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보더라도 if절이 의외로 좀 중요하게 작용한다. 생긴 거랑 다르게.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빈칸에 들어갈 의미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번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여기 그 주어진 단어들 이런 거 의외로 다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예, 이런 거는 그 쉬운 단어들도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별표 쳐져 있다 그래서 꼭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가보실게요. 예. 20번 문제. 자. 이것도 되게 논리적인 글이죠. 예,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쉽게 푸셔야 돼요. 순서 맞추기 문제지만은 되게 너무 정직하잖아요. 그쵸? 예.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앞부분에서 HDTV 얘기했고요. 온라인 비디오 쉐어링 플랫폼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순서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너무 정직하게 일단은 B에서 HDTV 얘기해줬고요. 예. 그리고 대비를 시키는 애가 바로 뒤에 나와요. 온라인 비디오 쉐어링. 근데 이 순서가 물론 바뀔 수는 있어요. 제시문에 요 순서대로 나왔다 그래서 꼭 HDTV부터 설명한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이 글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온데아르 핸드가 C에 나오기 때문에 C는 B 다음에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조합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B랑 C가 서로 대비되는 그러니까 제시문에 나왔던 HDTV와 온라인 비디오 쉐어링 플랫폼 요걸 하나씩 설명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캐치하셔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B, C 순서만 알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A가 이제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A는 사실 보시다 보면은 이런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다 보면은 여기 take 뭐 취하다라는 의미고 어쨌든 쭉 가시다 보면은 자 someone else site 요거 때문에 우리가 쉐어링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someone else site. 예. 자, take a clip running on someone else site. 요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쉐어링의 의미이기 때문에 자, C 다음에 A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C에서 온디아라 핸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온라인 그 비디오 쉐어링 플랫폼을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온라인 비디오 쉐어링 플랫폼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당연히 C 뒤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B가 먼저 앞에 나오고 C가 나오고 A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조합을 해보면 그 경우의 수밖에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순서 맞추기는 항상 좀 어렵게 작용을 하는데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서 맞추기는 여러분들 연습을 좀 그래도 해보셔야 돼요. 예, 항상 좀 어렵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오답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연습을 좀 계속 해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예. 자, 21번 문제. 자, 여기서 지금 일단은 요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디스가 뭘 가리키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은 이 디스가 앞에 나와 있는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They are seen and used as objects. 요거 예. 요 생각에 대해서 지금 챌린지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거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얘 다음에 뒤에 C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예. 디스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자, 지금 B랑 A는 지금 폴리티컬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폴리티컬에 해당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A랑 B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일단 제시문 C 순서는 여러분들이 픽스를 해놓으시면 되고 B랑 A 중에서 어느 게 먼저 와야 되냐. 근데 여기서도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이 표현이죠. 예. 디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지금 ethical consideration에서 political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예. consideration이. 그러니까 이미 political이 앞에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C에 나와 있는 게 ethical의 측면이고 윤리적인 측면이고 B에 나와 있는 게 지금 political의 측면이니까 얘가 앞에 나와야지 결국에는 그 this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ethical C에서 B로 옮겨간 거 그거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this라는 말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C, B, A 순으로 와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실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 맞추기 문제는 이번에 뭐 수능에서도 사실 뭐 이렇게 A가 앞에 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에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게 작용을 했는데 출제위원들이 어쨌든 그렇게 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풀었는데 뭐 A가 앞에 왔다 그래서 뭐 무조건 틀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모의고사 때문에 뭐 어쨌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트렌드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실게요. 네.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힌트로 작용하는 게 제시문에서 자, 엑스퍼트란 말이고요. 엑스퍼트는 뭔가 다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쭉 가시다가 딥 피처, 요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 딥 피처. 예.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한번 보세요. 나비스. 그쵸? 나비스. 뭐예요, 이거? 이 단어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나비스. 뭐 어휘, 뭐 기계적으로 외웠으면 얘도 다 봤을 텐데, 초보자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그런데 초보자라는 말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거 보면 약간 뭐 새로운 뭔가 하는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예. 예. 그게 우연은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surface feature예요. surface feature. 요거는 지금 분명히 deep feature랑은 다른 거죠. 의미가 다르잖아요. deep은 깊은 건데 surface는 표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제시문의 내용과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동그라미 2번, 3번 사이에 와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자, 여기 동그라미 3번 다음에 this suggests that experts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동그라미 3번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다음에는 초보자의 얘기를 하고 있죠. surface feature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제시문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deep feature가 이게 experts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똑같이 그냥 써볼게요. 얘가 일단 다르다는 건 알아야죠. 예, 다르다는 건 알아야 되는데 엑스퍼츠가 아니란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동그라미 3번, 2번 요 두 자리가 남는 거죠. 그 3번 이후에는 엑스퍼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2번, 3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자, 그 보시다 보면은, 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literal physics terms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말 그대로의 어떤 physics term이라고 그랬으니까 문자 그대로의 어떤 그런 물리학 용어들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당연히, 자, 요거는 그냥 정확하게 요거는 여기서 나온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문자 그대로 이런 의미니까 deep feature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surface feature가 여기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남는 자리가 동그라미 3번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3번 이전에는 초보자 얘기고 동그라미 3번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제시문이 전문가들의 내용에서 제일 첫 번째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on the other hand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분명히. 그쵸? 그래서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전문가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동그라미 3번밖에 없는 거죠. 경우의 수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삽입 문제는 여러분들 그 방법이 꼭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삽입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다가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on the other hand 이런 말을 줘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 비교 대조해서 두 번째 유형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 그런 식으로 힌트를 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거,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리구조 10가지 볼 때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비교 대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 비교 대조 가지고 뭐 순서 맞추기 문제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삽입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는 거고요. 문제 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유형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그런 유형이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비교 대조에서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비교 대조를 여러분들이 떠올릴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는 당연히 대조예요, 여러분들. 그쵸? 대조. 다른 게 문제로 만들기가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대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그 초보자 내용과 전문가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대비가 되고 있는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은,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3번 보실게요. 자, 23번. 이게 전형적으로 그런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자, 제시문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The disruption. 그 방해가 충분히 강하다면,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방해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방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다른 내용을 얘기하다가 다시 그 방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진 않겠죠. 근데 얘기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 뭐 나왔을 때 굳이 그거 뭐 여러분들 틀리시더라도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학생들도 많이 틀릴 거기 때문에 오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런 건. 그래서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게 나오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요거 바로 앞에 disruption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 요거를 좀 떠올리세요. 그러면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동그라미 5번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5번 자리에 이 제시문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게 보면은 또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독해 굉장히 빠르게 하는 학생들. 예. 사실은 좀 빨리 오시면은 속도 훈련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빠르게 읽다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 5번이 약간 어색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 급하니까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제시문에 이런 힌트가 주어졌을 때 이 힌트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야 된다. 이 단서가 동그라미 5번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요게 그 제시문이 5번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보실게요. 24번. 여기서는 궁금한 게, 선생님 궁금해요, 이거는. 그 B번에, 이 단어는 알고 계시나요? 이 단어 알고 계셨나요? 예, 이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flow라는 건 흠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없다는 뜻이죠. 흠결이 없는,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여기서 좀 힌트가 주어진 게,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struggle against 그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챌린지라는 단어로 매칭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 자리에는 지금 여기 어떤 힌트가 주어졌냐면 쭉 가시다가, 자, 여기 however가 일단 나왔어요. 네, 이런 거 좀 계속 강조하지만은 however 나오면 좀 주목하세요. 눈이 번쩍 떠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optimal level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완벽한 수준을 갖춰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flawless라는 그 단어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flawless는 완벽한 이런 뜻이에요. 흠결이 없는 이니까 완벽한 거죠, 그게. 그래서 내용상 여기는 지금 완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장문독해 제외하고 좀 살펴봤는데, 장문독해는 어차피 뭐 스킬이 겹치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장문독해는 어쨌든 시간 때문에 또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뭐 이렇게 해설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시간이 굉장히 타임어택이 심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푸실 때도 이렇게 뭐 시간을 꼭 재면서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계속 기출문제 반복해서 보라는 게 출제위원들이 어떤 원리로 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화시켜야 돼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인바리드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몸속에. 그래서 그런 두뇌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푼다, 이게 시뮬레이션이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약간 좀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푼다라는 게 좀 이렇게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타임어택이라는 요소가 있는 시험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영어는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학생들한테 모든 지원자들한테 다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말씀은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영어 표현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수학이 강한 학생도 있을 거고 뭐 약간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수학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실력 내에서 그 점수를 그래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리고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은 영어를 못 보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합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수학에서 약간 좀 이제 좀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어에서 완벽하게 맞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문제를 뭐 계산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합격 선을 넘기는데 굉장히 그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진짜 앞으로 온 이유가 일단은 우리 그 기출문제 그 영어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쌤이 지금 마지막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영어가 중요하다는 걸 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유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 영역이 영어 영역이에요. 그래서 과목이 어쨌든 국어랑 영어는 여러분들 어쨌든 무조건 잘 보셔야 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좀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 문제 푸신 거 보면은 좀 뭐 개별 뭐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영어는 놓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얼마 안 남았지만은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내서 기출문제 위주로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모의고사 풀어보는 거 또 쌤이 중요하다고 찍어드린 그런 문제들 위주로 좀 보시면서 그렇게 좀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좀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다시 한번 좀 풀어봤는데 기출문제는 항상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학습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도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2024학년도 사관학교 1차 시험 영어를 지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1차 시험 영어 24학년도 영어는 일단 해설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